고성국 칼럼입니다. 당원이 당의 주인이다.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책임 당원들이 모바일 투표와 ARS 전화를 통한 투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국민 그것도 좌파들을 배제한 역선택을 방지하는 조항을 둔 국민 여론조사도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원,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투표율이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당원들만 놓고 보면 책임 당원들만 투표했는데 최종 투표율이 44%로 작년보다 4%포인트가 하락했다고 집계가 됐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가장 큰 것은 한동훈이가 나오지 않아서입니다. 한동훈이가 지난 대선 경선 때 38% 얻었고 그전 지난번 전당대회 때는 당대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에 대한 지지가 일정하게 있었던 건데 한동훈이가 안 나오니까 한동훈 지지자들이라 하더라도 한동훈한테 눈이 먼 한딸들이라 하더라도 한동훈이하고 조경태 정도는 구별할 줄 알지 않겠어요? 생긴 게 다른데 조경태는 어쨌든 가발도 안 썼고 뽕도 안 넣고 다니잖아요. 제가 아는 조경태는 가발 안 썼습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딸들이 한동훈을 뭐 지지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게 고스란히 조경태를 지지하거나 안철수를 지지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표심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지지율이 좀 지난번에 비해서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 저것들이 말이죠. 한동훈 똘마니들이 한동훈이가 지난번 대선 경선 때 얻었던 38%가 고스란히 조경태한테 갈 거야. 이길 거야, 저것들이. 웃기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대중의 이 정치 심리 상태가 어떤지도 전혀 모르는 이 무식한 것들의 무식한 얘기였습니다. 이번처럼 우리 자유파 국민들 그리고 오랫동안 당을 지켜온 책임 당원들의 투표율이 높았던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투표율은 훨씬 더 높았을 거예요. 지난번 전대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았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 대선 경선 때보다도 더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투표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첫째 날 직전 전대에 비해서 8% 이상 모바일 투표가 있었던 거죠. 모바일은 전화 걸려오는 걸 받는 것이 아니라 직접 클릭을 누르고서 직접 하는 것 아닙니까?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투표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똘마니들이 뭐 한동훈 지지자들이 일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들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한동훈이가 안 나왔으니까 야 이게 뭐 한동훈이도 없는데 뭐 조경태를 찍어야 돼? 안철수를 찍어야 돼? 에이 차라리 투표 안 하고 말지. 그쪽은 대체로 이런 분위기였고 따라서 적극적으로 내가 클릭까지 하면서 첫째 날 투표하겠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날 모바일 투표가 직전 전대에 비해서 8% 가까이 높았다는 것은 그만큼 김문수를 지지한 사람들, 장동혁을 지지한 사람들의 적극적 투표가 뜨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 보고 등수가 이미 결정이 됐어요. 잘 아시는 대로 둘째 날 ARS는 이게 기계음으로 오랫동안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응답률이 낮출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ARS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여론조사 회사들이 그 수십 년 쌓인 노하우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해도 응답률이 5% 미만입니다. ARS를 할 경우에 응답률이 5% 미만이에요. 또 ARS 이 기계음을 통한 한 30분 적어도 한 1, 20분 정도 되는 이 전화를 통화할 정도면 굉장히 정치 관심이 높고 정치 이른바 고관여층이 ARS를 통해서 응답을 한다고 하는 것이 여론조사 회사의 뭐 일반적인 평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적극적으로 투표한 분들이나 둘째 날 ARS의 응답을 통해서 투표한 분들은 매우 적극적인 행동을 했던 분들이고 이 경우에는
자기가 지지할 후보가 있고 그 후보를 꼭 당선시켜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지지자들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안철수를 지지하고 당선시켜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겠어요? 조경태를 지지하고 당선시켜야 될 무슨 적극적인 이유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한동훈 똘마니들, 한동훈 지지자들은 대거 이번 투표에 빠졌다. 그것이 전체적으로 투표율 4% 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김문수 지지자, 장동혁 지지자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투표했고 굉장히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을 것이다. 오늘 오후 2시에 전당대회 결과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좀 더 분명해지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투표율 하나만 가지고서도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실제로 김문수 본인이 결선으로 가면 장동혁과 결선을 붙을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후보들만큼 민심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거든요. 정치판에서는. 저는 그래서 무슨 기성 족벌 언론들에서는 끝없이 어제 오늘까지도 찬탄파 반탄파 해가면서 대립구도를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그거 웃기는 얘기입니다. 3등 4등짜리들이 무슨 구도가 됩니까? 결국 1등과 2등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인지는 몇 시간 후에 드러나겠습니다만 결국 김문수 장동혁 장동혁 김문수 간의 대결 구도였다고 하면 그러면 두 사람 다 어쨌든 탄핵에 반대한 반탄파 아닙니까? 그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몇 가지 대목에서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한동훈 똘마니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싹 쓸어서 정리할 거냐. 아니면 개헌 저지선이 중요하니 밉지만 안고 갈 거냐. 이 차이는 분명히 있는 거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할 거냐. 장동혁은 대표되고 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직접 면회 가겠다고 했어요. 김문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그런 몇 가지 대목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지만 탄핵에 반대한 이른바 족벌 언론이 그려낸 구도에서 보면 두 사람 차이가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이번 전대 구도는 일단 탄핵에 찬성한 배신자들은 배제, 탄핵에 반대한 정통 자유우파 중에서 누가 더 제대로 싸울 거냐를 가지고 장도경이냐 김문수로 갈라졌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적극 지지층이 더 많고 적극 지지층이 더 강하게 투표 행동을 한 쪽이 조금이라도 유리해집니다. 그러면 장동혁과 김문수, 김문수와 장동혁 두 사람 중에 어느 쪽이 더 적극 지지층이 많고 적극적으로 투표 행동을 한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저는 이번 전대를 쭉 취재하면서 적극 지지층에는 장동혁 후보 지지가 훨씬 많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한테는 어제까지도 아니 당신이 어떻게 김문수가 아니라 장동혁을 지지할 수 있냐. 김문수로 가야 되지 않냐. 라고 어제까지도 저한테 강력하게 항의도 하고 호소도 한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한 40년 김문수와 재야 민주화운동 할 때부터 형 동생 사이로 이렇게 여기까지 인연을 이어왔으니까 그 사이에 김문수와 고성구가 김문수를 동시에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김문수 당대표 당선을 위해서 김문수 캠프에서 활동을 했고 외곽에서 활동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40년간 그런 인연을 이어온 고성국이 어떻게 공개적으로 장동혁을 지지할 수 있냐. 그렇게 저한테 항의할 수 있고 또 비판할 수 있고 또 호소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말이죠.
아니 고 박사가 얘기하는 김문수의 한계와 문제점을 우리도 안다. 알지만 어떡하냐. 대안이 없지 않냐. 결론이 그렇게 나요. 대안이 없지 않냐. 자 여러분 대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김문수다. 이게 적극적 투표 행태가 될까요? 아니죠. 이건 그야말로 최선이 아니니까 차악이라도 선택하자는 소극적 선택 투표 행태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대안이 없지 않냐.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김문수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한 분들은 사실은 그 이야기를 주변에 적극적으로 전파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저도 장동혁을 잘 모를 정도니까 장동혁을 지지하는 분들도 대부분 장동혁을 만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장동혁이가 이 전당대회 국면에서 한 발언, 연설, TV 토론에서의 모습 이런 걸 보면서 또 자유파 유튜브와의 대담에서 또 고선거 TV에 나온 대담에서 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장동혁 지지를 결심하게 된 거거든요. 처음에는 장동혁이 그렇게 지지율이 높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장동혁을 다시 알게 되고 지지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뭔가 자신들이 생각하는 핵심 가치에 근접한다고 평가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 장동혁을 만난 적이 한 번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장동혁에 대한 열렬한 지지, 적극적 지지층으로 바뀐 겁니다. 자, 이게 적극적 투표 행태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주위에 한 번이라도 더 너 장동혁 잘 모르지? 나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여기서 이런저런 토론을 하더라. 야,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장동혁이잖아. 라고 설득하기가 쉬워요. 저는 그래서 예, 오늘 2시에 전당대회 발표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장동혁이 적극적 투표층이 더 많았을 거다. 이렇게 제가 짐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김문수의 조직 대 장동혁의 바람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번 전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장동혁이라는 새로운 바람과 오랫동안 정치해온 또 수많은 네트워킹을 갖고 있는 이 김문수의 조직이 대결한 것이다. 더구나 김문수는 불과 2달 전에 대선 후보였잖아요. 당이 혼연일치돼서 배치들은 빼고 국회의원 저것들은 빼고 그래도 당이 책임당원들이 전부 다 김문수를 한마음으로 지지했던 것 아닙니까? 그 조직들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장동혁의 바람과 김문수의 조직 간의 대결이었다. 대개 조직과 바람이 싸우면 바람의 강도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데 이번 장동혁 바람은 제가 보기에 미풍을 넘어서 순풍을 넘어서 돌풍을 넘어서 거의 태풍급이었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대 결과도 장동혁이 김문수를 누르고 1위 할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문제는 과반인데 과반을 넘기는 참 쉽지 않아요. 뭐 총력전을 하고 해도 과반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장동혁이 무슨 조직이 있습니까? 그래서 장동혁이 1등을 했다 하더라도 저는 과반을 넘지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선으로 가는데 이 대목에서 제가 오늘 전당대회 투표 결과를 보고 내일 좀 자세하게 논평하겠습니다만 바람으로 1등을 한 후보가 조직으로 다시 뒤집어진다?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겁니다. 조직으로 이긴 사람이 결선에 가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있어요. 왜? 조직이라고 하는 건 공작이 가능하니까. 야합이 가능하니까. 실제로 1970년인가 71년에 김대중, 김영삼이가 대통령 후보 자리를 놓고 싸웠을 때의 그 전당대회는 조직 대 조직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앞서가던 김영삼이 추격하던 김대중의 조직적 야합에 역전당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조직에 무너진 경우는 없어요. 바람은 상승 기류를 타면 더 세지거든. 장동혁이 이번 이 전당대회, 오늘 전당대회에서 과반은 미치지 못했지만 1등은 했다고 하는 것이 팩트로 확인이 되는 순간 그 바람은 훨씬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거의 돌풍이 태풍으로 변하는 그 상황에서 이걸 뒤집는다? 어떤 조직도 그걸 할 힘은 없어요. 이 결선 투표로 갈 경우에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아침 다시 논평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기성 족벌 언론들은 한 2달 가까이 진행된 전대 내내 조경태를 1등으로 올렸다가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문수가 압도적인 1등이라고 했다가 불과 전당대회 투표 진행되는 어제 오늘에 와서야 비로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장동혁이 앞서간다 라고 하는 여론조사 발표를 했습니다. 족벌 언론들은 절대 객관적으로 보도하지 않습니다. 지것들이 그리는 구도가 있고 자기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후보가 있어요. 가소로운 것들이죠. 저것들이 한마디 하고 사설에서 한번 쓰면 그게 곧 민심이 된다고 하는 20년 전 생각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미 자유파 국민들 기성 족벌 언론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들의 이 사슬로부터 벗어난 지 한참 됐어요. 당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이나 무슨 지역 당협위원장들 지시에 따라서 투표하는 그런 시대에 이미 지나갔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어느 당협이 감히 책임 당원들한테 누구 찍으라고 오다 내릴 수 있습니까? 쥐가 죽으려고. 당원이 진정한 당의 주인이다. 이건 이미 지난 대선 때 저 현역 의원 5, 60명이 몰려들어가지고 심야에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심야 쿠데타 했다가 책임 당원들이 투표로서 그걸 바로잡은 그때 이미 현역 의원들, 당협위원장들의 권위는 완전히 땅바닥에 처박혔어요. 저것들 이제 함부로 못합니다. 그때 이미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선언했어요. 이번 전대가 당의 진짜 주인이 당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것도 아주 서슬퍼렇게 확인시켜줄 그런 전당대회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고성욱 칼럼, 당원이 당의 주인이다.